방송에서 했다 그래가지고. 네, 아니 방송에서 했건 안 했건 저희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라서 그 얘기가 빠지면 저희는 다운표를 썼는데 다운표를 쓰지 저희가 어쨌든 김평호 변호사님의 말씀입니다. 네, 그거는 방송에서 했는지 아마 그거 참 다시 한번. 아니, 그거를 방송에서 안 했으면 제목 보고 안 되는데. 아니, 그 제목을 뽑을 때 김평호 변호사님이 같이 있었어요. 네, 같이 뽑. 같이 뽑은 같이 뽑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본인은 하지 않은 얘기인데 아니에요. 그리고 저희 그 방송의 내용은 본인은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다. 글로도 썼다. 글로 썼다. 네, 글로도 썼다. 그걸 김평호 변호사님이랑 같이. 네, 그런 거 때문에. 그리고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, 자, 지금 우파가 뭉쳐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문재인한테 정부를 다 넘기자는 거냐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만, 사실 우리가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지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이유,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왜냐하면 이 탄핵 논쟁은 사실 아직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이라도 꼭 먼저는 약간 털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털고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? 요거는 약간 홍준표 얘기를 좀 길게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요거 전에 이제 뭐 탄핵 당시에 황교안 대표 대행에 대한 제 생각부터 정리를 하고 김경호 변호사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그분 얘기를 반박한다기보다는 내가 본 현실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검찰 저는 처음에는 좀 다르게 봤었는데 이게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기소를 한 그 문제를 잡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검사가 그게 이제 이영렬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고 김순환 검찰총장, 뭐 황교안 당시 총리였으니까 김현웅 법무장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랬다 했을 때 일단은 사실은 그때 이미 그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때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 분명 가는구나. 완전히 뭐 국회 표결 가는구나. 다들 그렇게 봤었고 어차피 검찰 수사가 중요하다고 본 게 아닌 게 특검으로 갈 게 뻔하니까 무조건 특검으로 가니까 그 실제로 청와대도 그 당시는 검찰 수사 크게 상관없어. 왜? 특검으로 가고 이제 특검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시간을 좀 벌어서 특검 수사를 대비하자 이런 부분이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이렇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.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. 저하고 그때 제가 탄기국이 결성되기 전이니까 주로 상담을 청와대 특보를 했었던 김경대 총장은 많이 생각해서 다 특검 수사 대비를 준비했었지. 투쟁할 때도 검찰 수사 그게 탄핵에 뭐 완전히 도와준댔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첫째로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핵 이후에 이제 대통령 대행이 됐잖아요. 황교안 총리가 법적으로. 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탄핵을 막을 것들을 못 막았다는 비판. 근데 그건 김평호 변호사뿐이 아니라 여러 명도 그런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. 그 당시에 잘 기억해 보세요.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계엄령 선포 논란이 있었습니다. 맞아요. 그러니까 탄기국이 주도하는 이제 정광용 사무총장이나 이쪽이 집회 말고 서브에서 집회했던 세력들이 계엄령을 바로 선포해서 쓸어버려야 한다 얘기했을 때 그럼 계엄령 누가 선포합니까? 대통령 대행이 선포하는 거잖아요.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요구를 하는 거 그게 아주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. 요구가. 그래서 김경재 그때 자유총연맹 총재가 나가서 막아서도 안 된다. 계엄령 얘기하면 돼야 된다. 그 논리가 뭐였냐면은 완전히 권력의 관계가 넘어가서 계엄령으로 군인들 풀었다가 그 군인이 총뿌리를 태극기 시민에게 잡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계엄령은 국회 과반 의견을 해제를 시켜버리거든요. 안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. 근데 그랬을 때 김경래 총재가 어마어마하게 음해를 당했습니다. 전라도 도민 또 배신 때렸다는 그 정도로 음해를 당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걸 황교안 대행이 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분들 지금 왜 황교안 대행한테 얘기 안 하죠? 그러니까요. 정작 그 얘기는 당신 그때 왜 계엄령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? 그분들 지금 보세요.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계엄령을 가장 크게 주장했던 그건 내 얘기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찾아봐 찾아봐 나 간신히 나와했는데 됐어. 내가 태블릿 PC 때문에 다 힘을 모아야 돼요. 저야말로 보수 맞아요. 아니 우리가 일단 다른 건 다 떠나서 태블릿 PC는 힘을 모아야 돼요. 저야말로 이제 뭐 적정분량 저야말로 황교안이 문제가 아니라 저야말로 적정분량 안 되니까 찾아보라는 말이에요. 그때 주장했던 거야 조금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보수 쪽이.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면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저뿐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를 정말 앞서있던 사람들은 아무 기대를 안 했어요. 뭘 액션을 취할 거라는 데서. 오히려 액션을 취하면 더 위험하다고 봤단 말이죠.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왜 못 막았냐.
헌법재판소 소장을 임명 안 한 거. 그것도 이제 그때 얘기 나왔는데 임명을 해도 당연히 국회가 동의 안 하죠. 그렇죠. 그래서 동의 안 하죠. 근데 그게 그 당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임명을 해서 국회로 부결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걸 빌미로 황교안 대통령 대행도 또 직권남용으로 걸어가지고 체포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때는 이미 법치주의가 무너졌었단 말이에요. 지금도 무너져 있지만 그냥 황교안 체포해버려요. 직무유기로, 직권남용으로. 실제로 좌익 언론, 친문 언론들이 그때 계속해가지고 황교안 대행에게 너 움직이면 직권남용, 너 인사권 없어, 마구잡이 써놨다고. 움직일 틈이 없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하나도 저희는 기대한 게 없었고 나름대로 차분하게 관리했다는 게 그 얘기였으니까 만약 그게 아니었으면 탄기국 내에서나 같이 집회한 사람도 황교안에게 막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? 요거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.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사례를 들면은 저희가 태블릿 PC에 대해서 1월에 2017년 1월입니다. 김기수 변호사,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2,000명 서명을 받아서 국민감사 청구를 했습니다. 감사원에다가. 근데 사실은 증거 그때는 좀 부족했을 때, 증거 지금이야 이제 막 잡았지만 그때 부족했을 때인데 이제 와서 보면은 대통령 직속이 있어요 감사원이. 그러니까 국민이 2,000명 서명해서 주면요 안 하죠 감사원이. 대통령이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이.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죠. 또 황교안 명이 떨어졌으니까. 그렇지만 그거라도 해놨으면 지금 그게 큰 힘이 될 텐데 아 이제 보니까 황교안 대통령이 왜 그걸 안 했냐 해서 제가 짚은 적 있어요 첫 방송 했을 때. 근데 사실 그러면은 우린 그때 왜 황교안 대행에게 감사 요청하라고 예고를 안 했냐 황교안 대행에게 그 당시에 태블릿 PC에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해 있잖아요. 이거 보석 때문에 제가 실명 안 되겠습니까? 청와대 그 담당자들이 태블릿 PC 문제 없다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대행 황교안 대통령 대행도 보고를 그렇게 받았겠죠. 문제 없다고.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니까 요청도 안 하고 할 수도 없었던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그게 났으면 지금 얼마나 큰 힘일까라고 하는 거지. 그 당시 안 거 가지고 요구할 수 없다. 그래서 저는 그때 황교안 대통령 대행에게 탄핵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 내용은 뭔가요? 무슨 법무부에서 탄핵 보고서 그 내용은 뭡니까? 저는 그거 얘기한 줄 알았어요. 왜냐면 누군가 이게 어떤 유튜브 채널이 정리해놨더라고. 근데 좀 그 내용이 나와서 난 그건 줄 알았거든요. 그건 이제 뭐냐면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을 하면은 법무부가 의견을 내줘야 된다. 이게 적법한 건지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됐냐 안 됐냐. 그래서 노무현 때도 했죠. 노무현 때 그때 강금실 법무장관이 아마 적법 아니라고 냈을 거예요. 강금실 법무장관이. 그때는 적법하지 않았다고. 그렇죠. 노무현 때는. 이때는 적법하다고 그랬어요. 그게 또 차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문제 제기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그 당시 공직사회에서 다 넘어갔어요. 다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이제 탄핵 이유가 대통령 대행일 텐데 대통령 대행 전에도 법무부 장관 정도나 민정수석이 법무부 직원들 검찰입니다. 검찰 잘 아시겠지만은 이미 줄 섰는데 너희 탄핵 적법하지 않다고 이겨서 내라고 말 들었겠냐 이거야. 그 검사들이 다 넘어갔는데. 그래서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의미는 없어도 그래도 강금실 당시 노무현 때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했다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네요. 그때 이제 여론이 탄핵 그냥 역풍으로 여론이 뒤졌을 거고 이건 여론이 안 움직였어요.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사람들은 참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게 아닌가라는 좀. 여론은 너무 큰 차이나고. 근데 이제 만약에 원칙적으로는 탄핵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습니다. 그거는 섞어찌개 이제 김종필 말이 섞어찌개 해가지고 왜냐 사안마다 다 탄핵 의결했어야 되는데 묶었잖아요. 불법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. 저는 그렇게 했으면 역시 황교안 대행도 체포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기자를 했었다 체포되고 들어가죠 저 같은 경우는. 그렇죠. 하고 들어가는데 저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제 방식에 대해서 아니다 너 위험하다 그런 거는 일단 버티고 있어야 돼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지 비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.